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통영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통영에서 먹어본 그 충무김밥이 오늘 생각이 나서 충무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통영에는 왜 통영김밥을 팔지 않고 충무김밥을 팔까?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이상하다. 통영인데 왜 여기서 충무김밥을 팔지? 충무김밥은 충무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충무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충무공 이수신, 그리고 충무시가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전에 들어보긴 했거든요. 충무시.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충무시가 어딜까? 정말 재미있더군요. 충무시가 통영의 옛 지명 이름이더라고요. 이 유래를 한번 살펴보니까 충무시는 1955년 55년에 그 통영의 일부 지역을 충무시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러니까 1995년까지 40년간 충무시로 있다가 95년도에 통영군과 충무시가 합쳐져서 지금의 통영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영에서 파는 충무김밥은 사실 맞는 얘기인 거죠. 충무는 통영의 옛 지명 이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통영에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고 또 찾아가시는 곳은 그 중앙시장, 그 강구안에 있는 그 바닷가 언덕에 있는 동쪽 비탈이란 뜻으로 우리 동피랑을 가지 않습니까? 동피랑은 이제 아름다운 벽화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그런 작은 마을인데, 동피랑을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이 통영에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통영에 있는 통제영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저녁에 반닷지를 가다가 우연히 그 중앙시장을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주차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유적지가 있나 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유래가 조선시대에 삼도 수군 통제령이라는 곳을 이 한산도, 지금의 한산도에 재승당이 있는 데다가 이수신 장군이 최초로 통제령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재승당은 수군의 사령부 격으로 이곳에서 이제 참모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걸 하셨다고 합니다. 요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삼도 수군 통제령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본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이수신 장군은 전라도 좌수사였는데, 이수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령을 지금의 한산도, 재승당이 있는 한산도에 최초로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이 재승당은 수군의 사령부 격으로 작전회의를 하시던 그 집무실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당시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 강구안 일대 군함들이 쫙 어선이 아니라 판옥선, 거북선 이런 것들이 쫙 있었을 것 같고요. 정말 당시에는 이 강구안 일대가 정말 그 수군들의 어떤 그 거점으로서 굉장히 번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12공방이라는 그 수공예 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전국에 내노라 하는 장인들이 이곳에 결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문화예술의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건, 이 통제령에 있는 세병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1940년대 40년대에서 50년대 요때 이게 소학교로 쓰여졌나 봅니다. 근데 이때 출신들이 정말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곳 출신으로는 이 소학교 출신 누구냐 봤더니 유치환, 박경리, 김춘수, 김용익, 김상옥, 전영님, 윤희상 같은 분들이 이 소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통제령이 있는 그 동네가 그 부근이 간창골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박경리 소설가의 생가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사셨던 것 같고요. 박경리 선생의 김약국의 딸들에 보면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이 간창골 지역에 이 약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 통제령 있는 부근을 봤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여기를 갔을 때는 그런 사실은 그냥 모르고 무슨 유적지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둘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다시 충무김밥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무김밥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 어부들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조업을 나갈 때 집에서 집사람들이 이제 김밥을 싸줬는데 그때 이제 자꾸 상하니까 김하고 반찬을 분리해서 싸줬다. 그런 유래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객선이 이쪽에서 이제 떠나는데 상인들이 이제 그 여객선을 타는 손님들한테 김밥을 팔았는데 이게 자꾸 상하니까 밥하고 이제 반찬을 분리했다. 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결국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밥하고 반찬을 분리한 어떤 김밥, 이게 충무김밥의 시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무김밥을 드실 때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충무김밥을 진짜 본고장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저는 원래 충무김밥을 이제 서울에서만 먹어봤는데 서울에서 먹는 충무김밥은 조금 그 간이 좀 맵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매운데 본고장 통영에 가서 먹어본 충무김밥은 그 반찬이 맵지가 않더라고요. 맵지 않고 제 입맛에는 살짝 좀 짠 느낌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면 충무김밥을 먹으면서 이 충무라는 지명, 그 다음에 통영의 지명, 또 이쪽 통제령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런 어떤 제반적인 스토리들, 그 다음에 충무김밥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쪽 강구안 일대를 한번 걸으면서 정말 많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충무김밥도 있고 여러 가지 특산물들도 그 꿀빵인가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먹으면서 이게 조선시대부터 정말 번화했던 그 거리구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걸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여행을 할 당시에는 정말 이런 걸 모르고 급하게 간 여행이어서 이런 걸 모르고 갔는데 여행을 다녀와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저번에 자막을 이렇게 하는 걸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는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좀 이 어떤 제 생각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또 재미없잖아요. 또 저만의 생각을 막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 여행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 요런 거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요런 것들을 한번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요즘 인터넷으로 찾으면 많은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제가 본 자료가 있으면 또 이게 사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업로드 한 다음에 또 수정하기도 곤란해 갖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걸 올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이거 유튜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리고 혹시 만약에 역사 이런 해석이나 뭐 이런 정보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레퍼런스를 아래다가 또 찾아서 보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저도 배우는 게 있고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이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싶어 하는 뭐하고 싶니? 켄 사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